그야말로 가슴 뭉클하고 눈물 나는 명장면을 엄청 뽑아냈죠. 올해 본 한국 작품 캐릭터 중에서는 역시 양관식이 최고였다.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도 리뷰가 아니고 순위 콘텐츠입니다. 2025년 상반기 결산 콘텐츠라고 할 수 있고요. 상반기 최고의 작품 순위는 1분기, 2분기 나눠서 순위 콘텐츠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반기 통틀어서 가장 매력적이었던 캐릭터 순위 콘텐츠를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저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선정한 순위입니다. 원래는 탑 10 정도를 생각했는데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15명을 선정했습니다. 15위부터 바로 가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5위는 드라마 핫스팟 우주인 출몰 주의의 주인공 캐릭터 타카하시 코스케입니다. 배우는 가쿠타 아키히로. 상반기에 니폰 텔레비에서 방영이 된 일본 드라마, 우리나라에서는 넷플릭스로 볼 수가 있었고요. 드라마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주인공이 외계인이라는 설정의 일상 개그물 드라마입니다.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볼 수 있는 힐링 드라마. 외계인 주인공 외에 이치카 미카코, 카호 같은 제가 좋아하는 여배우들도 많이 나와서 각자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연기했고요. 그래도 역시 주인공 캐릭터가 최고로 매력있었죠. 사람 좋은 중년 아저씨. 그런데 외계인이라서 인간을 초월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고 그 능력으로 동네 아줌마들 부탁에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우당탕탕 소동을 일으키는 캐릭터예요. 되게 정감있고 외계인이면서 매우 인간적으로 쪼잔한 면모도 있고 연기한 배우가 원래 개그맨이라서 정말 이 캐릭터를 재미있게 잘 연기했습니다. 14위는 영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라스트 해커의 주인공 캐릭터 최수민입니다. 배우는 권은비. 이거는 일본 영화예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라는 일본 영화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 그리고 결말을 보면 사실상 시리즈의 최종장. 일본에서는 작년 연말에 개봉했는데 우리나라는 극장 개봉 없이 올해 상반기에 VOD로 풀려서 저는 VOD 결제를 하고 봤습니다. 1편, 2편 여주인공은 일본 배우였는데 3편은 특이하게도 한국 배우 권은비가 여주인공으로 출연했습니다. 대부분의 장면이 한국이 배경인데 이 작품의 남자 주인공 캐릭터가 일본인이니까 권은비도 대부분의 대사를 일본어로 했고요. 영화 자체는 그냥 망작입니다. 망작이라기보다는 괴작. 이 시리즈가 1편은 볼만한데 한국에서 리메이크도 했고 그런데 2편, 3편은 괴작. 그래도 3편이 2편보다는 조금 나아요. 그리고 권은비가 되게 예쁘게 나옵니다. 의상도 그렇고 스타일링이 아주 괜찮더라고요. 권은비가 바로 얼마 전에 워터밤으로 그야말로 레전드를 찍었잖아요. 권은비 코인이 떡상하고 있어서 약간 편승하는 느낌으로 선정한 거긴 한데 이 영화를 보면서 권은비가 진짜 예쁘게 나온다고 느낀 건 사실이에요. 수위는 별거 없지만 입욕신까지 있고 영화는 괴작이지만 권은비의 팬이라면 한 번쯤 볼만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13위는 영화 미키 세븐틴의 주인공 캐릭터 미키 반스입니다. 배우는 로버트 패틴슨. 이 영화를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관객 반응이 호불호가 갈려서 흥행 성적도 미국에서는 완전히 망했고 우리나라에서도 300만 명으로 기대보다는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진짜 좋아하고요. 특히 주인공이 미키 캐릭터가 너무 좋았어요. 봉준호 감독 작품이라서 외국 배우들이 연기를 하지만 캐릭터의 성격이나 사연 이런 부분에서 한국적인 요소가 있다고 느꼈거든요. 되게 뭔가 한국 영화스러운 나사 빠지고 못난 캐릭터. 로버트 패틴슨이 그런 캐릭터를 연기하는 모습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영화에서 이 캐릭터가 나오는 모든 장면들이 다 너무 좋더라고요. 12위는 영화 승부의 주인공 캐릭터 이창호입니다. 배우는 유아인. 이 순위에 포함된 15명의 캐릭터 중에서 실존 인물인 캐릭터가 2명 있습니다. 제가 바둑을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둘 수는 있는 수준이고요. 지금은 OTT 때문에 TV 채널 자체를 안 보지만 예전에는 볼 거 없으면 TV에 바둑 채널을 틀어놓기도 했어요. 이창호는 예전부터 되게 존경하고 좋아했던 인물이라서 이 영화도 엄청 재미있게 봤고요. 바둑을 모르는 사람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로 만들었지만 이창호가 스승인 조은현과는 다른 스타일의 바둑을 찾아가는 과정을 꽤 잘 묘사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아인의 연기가 너무 좋았죠. 정말 엄청난 재능의 배우라고 다시 한번 느꼈는데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게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네요. 11위는 영화 더 캐니언의 주인공 캐릭터 드라사입니다. 배우는 안냐 테일러 조이. 이 영화는 애플 TV 플러스로 공개된 OTT 영화입니다. 포스트 아포칼립스스러운 풍경에 고립된 장소를 배경으로 거대한 계곡을 사이에 두고 각각 양쪽에서 홀로 고독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남녀 주인공이 사랑에 빠진다는 내용. 제가 너무 좋아하는 종류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게 고립된 환경 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 그리고 로맨스인데 남녀 주인공이 다 너무 매력적입니다. 안냐 테일러 조이는 사실
사실 좀 특이하게 생긴 미녀잖아요. 이 영화에서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비주얼과 성격까지 정말 너무 매력적인 여주인공이었습니다. 10위는 영화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의 주인공 캐릭터 에단 헌트입니다. 배우는 톰 크루즈. 미션 임파서블 1편이 1996년에 나왔습니다. 톰 크루즈의 에단 헌트는 거의 30년 동안 봐온 캐릭터이지만 그동안 나온 시리즈에서 얼마나 멋진 모습과 대단한 활약들을 보여줬습니까? 그런데 이번 작품에서 그 잠수함 미션 수행할 때 스크린에서 에단 헌트의 모습을 보면서 약간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이런 캐릭터를 연기하는 톰 크루즈라는 배우에 대한 존경심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더라고요. 30년 동안 봐온 오래된 캐릭터라서 좀 새삼스러운 느낌이지만 톰 크루즈에 대한 존경심을 담아서 10위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9위는 영화 동하지만 청불입니다의 주인공 캐릭터 윤단비입니다. 배우는 박지연. 박지연이 2024년에 나온 히든 페이스에 이어서 2연타 청불 영화 히든 페이스는 관객도 어느 정도 들었고 평가도 좋은데 동하지만 청불입니다는 흥행도 폭망이고 평도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히든 페이스와 달리 박지연의 노출 장면도 없고요. 그래도 저는 이 영화가 꽤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연이 연기한 윤단비라는 캐릭터가 엄청 매력있게 느껴졌어요. 남자 주인공 최시원과의 케미도 진짜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19금 영화인데도 극장에서 볼 때 수위 높은 노출 장면도 없어서 좀 실망했거든요. 나중에 OTT에 무삭제팔이 나왔는데 거기서는 박지연 말고 다른 여배우의 노출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 배우는 ECL이라는 배우이고 노출 장면을 되게 예쁘게 잘 찍었더라고요. 박지연도 이 영화에서 뭐 노출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진한 러브씬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예쁘고 매력적인 캐릭터로 나와서 이 순위에서 9위로 선정했습니다. 8위는 장편 애니메이션 K-POP 데모노터스의 주인공 캐릭터 루미입니다. 목소리 연기는 아덴조, 노래는 이재. 사실 캐데온에서 최고의 캐릭터라면 역시 여주인공 루미보다는 남주인공 진우를 꼽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역시 남자라서 걸그룹을 놔두고 보이그룹을 순위에 선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우의 캐릭터가 괜찮다는 건 물론 인정. 하지만 역시 루미도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고 이 작품에 나오는 두 개의 아이돌 그룹이 둘 다 너무 센터 몰빵 느낌이긴 하거든요. 뭐 다른 캐릭터들도 인기 있긴 하던데 저는 그래도 루미와 진우만 압도적으로 매력있게 느껴졌습니다. 루미는 비주얼도 좋고 압도적인 고음 보컬, 진짜 걸그룹 멤버로서 완전체 수준의 능력치죠. 캐데언이 워낙 히트해서 당연히 속편도 나올 테고 속편 외에 헌트릭스나 사자보이즈 관련 여러 콘텐츠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저는 뭐 루미 최애로서 루미와 관련된 여러 콘텐츠와 상품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7위는 장편 애니메이션 프레데터 킬러 오브 킬러스의 주인공 캐릭터 토레스입니다. 목소리 연기는 릭 곤잘레스. 토레스는 이 프레데터 세계관의 인간 주인공으로서는 매우 이레귤러인 캐릭터입니다. 프레데터가 전 우주의 강한 전사들에게 계속 민폐를 끼치는 종족인데 토레스는 얘네들이 좀 잘못 때려왔어. 전사도 아니고 정비병이야. 얘가 이제 이레귤러스러운 활약을 하면서 프레데터들의 계획을 망쳐버리고 그들에게 한 방 먹이는 그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이런 캐릭터 너무 좋아. 토레스를 주인공으로 해서 실사 드라마가 만들어지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6위는 영화 하이파이브의 주인공 캐릭터 박완서입니다. 배우는 이재인. 하이파이브라는 영화는 저는 굉장히 호불호가 갈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제 예상과 달리 긍정적인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좀 당황했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저도 이 영화에 좋았던 점들만 계속 기억에 남고 특히 이재인이 연기한 태권소녀 박완서 캐릭터가 이 영화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죠. 속편이 나와서 이 캐릭터를 계속 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하지만 평이 좋았던 거에 비해서 흥행은 그렇게 터지지 않아서 200만도 안 돼요. 아직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속편이 나올 가능성은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흥행도 대박 나고 이재인이라는 배우가 엄청 떡상하는 것까지 기대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이재인이 이 영화를 계기로 앞으로 주목을 받을 것 같고 새로운 젊은 대세 여배우가 되어서 앞으로 좋은 활약을 이어가면 좋겠네요. 5위는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의 주인공 캐릭터 양관식입니다. 배우는 박보검, 박혜준. 제가 폭삭 소가수다 관련된 콘텐츠는 주인공 외에 조연 캐릭터들의 순위를 매기는 콘텐츠를 했었어요. 너무 매력적인 조연 캐릭터들이 많이 나온 작품이라서. 그런데 조연 캐릭터뿐 아니라 주인공인 오해순, 양관식도 최고로 매력적인 캐릭터였죠. 그 중에서 한 명을 꼽는다면 저는 역시 양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들도 너무 훌륭했고요. 사실 아이유는 오해순의 딸 양금명이 엄마 젊은 시절과 똑 닮은 외모라는 설정이라서 작품 내내 계속 등장했지만 박보검은 박혜준으로 바뀌고 이후에 회상 장면들 제외하면 등장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약간 야인시대 시청률 반토막의 순간처럼 박보검이 더 이상 안 나오는 게 많이 아쉽게 느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박혜준이 연기한 양관식이 진짜 백이었어. 박혜준이 연기한 중년 양관식의 캐릭터가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야말로 가슴 뭉클하고 눈물 나는 명장면을 엄청 뽑아냈죠. 올해 본 한국 작품 캐릭터 중에서는 역시 양관식이 최고
최고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4위는 영화 컴패니언의 주인공 캐릭터 아이리스입니다. 배우는 소피 대처. 캐릭터 순위 콘텐츠는 다양한 기준으로 순위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캐릭터의 비주얼이 중요한 기준 중 하나예요. 올해 상반기에 정말 비주얼적으로 확 눈에 들어왔던 여배우가 소피 대처입니다. 이 영화 말고 헤레틱이라는 영화도 올해 상반기에 개봉했는데 그 영화에서도 물론 예쁘게 나옵니다. 그런데 역시 컴패니언의 비주얼이 최고였어요. 여주인공의 비주얼도 그렇고 영화 자체도 되게 재밌습니다. 인공지능 섹스 로봇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주인공이 섹스 로봇 상품답게 엄청 매력적인 비주얼로 나오고 비주얼뿐 아니라 캐릭터성도 굉장히 좋아요. 이 영화의 내용과 주제가 특히 점점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요즘 시대에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내용과 주제입니다. 한국 관객 수가 2만 명도 안 되지만 이 영화는 많은 분들이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3위는 영화 컴플리트 언노운의 주인공 캐릭터 밥 딜런입니다. 배우는 티모시 샬라메. 티모시 샬라메가 요즘 뭐 지구 1항 소리까지 들으면서 헐리우드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남자 배우로 알려져 있는데 저는 그동안은 이 배우의 인기와 위상이 약간 거품이라고 느끼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컴플리트 언노운이라는 영화를 보고 그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티모시 샬라메가 연기한 밥 딜런 캐릭터가 너무 굉장했어요. 저는 밥 딜런이라는 가수를 잘 몰라서 노래 들어보면 기타 치고 하모니카 부르고 이러니까 뭔가 외모나 이미지가 시골스러운 정겨운 이미지가 떠올랐는데 영화에 나오는 걸 보니까 그 시대의 지드래곤이었어. 너무 멋있어요 진짜. 그리고 티모시 샬라메가 이 영화 촬영할 때 연주하고 노래를 라이브로 다 소화했다는 거야. 이거는 진짜 엄청나다.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라고 경외감이 느껴질 정도. 아카데미 후보에도 올랐는데 저는 티모시 샬라메가 받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그런데 브루탈리스트의 에드리언 브로디가 수상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2위는 드라마 안도르 스타워즈 스토리의 주인공 카시안 안도르입니다. 배우는 디에고 루나. 디즈니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막강한 양대 IP가 스타워즈와 마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타워즈가 무슨 라스트 제다이인지 뭔지 하는 이상한 똥을 만들면서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고 마블도 지금 상태가 안 좋죠. 사실 스타워즈는 원래 한국에서는 큰 인기가 없었어요. 저도 영화는 계속 봤지만 그렇게 엄청 팬은 아니었는데 디즈니 플러스가 넷플릭스의 대항마로 성장하려면 이런 대형 IP를 잘 활용해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지지부진한 느낌. 그런데 극장 개봉 영화는 이상한 똥들이 나오고 있지만 디플로 나오는 스타워즈 콘텐츠들은 정말 훌륭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고 그게 조금씩 소문도 나고 있거든요. 안도르는 진짜 훌륭한 작품입니다. 저는 그동안 스타워즈 영화들을 계속 봤지만 이 드라마를 보고 나서야 스타워즈에 입덕을 하게 된 기분이 들었어요. 디플에서 이런 콘텐츠들이 계속 나오고 영화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면 스타워즈가 다시 엄청난 인기와 위상을 회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드라마의 주인공 안도르는 정말 최고의 캐릭터입니다. 특히 뭐 독립운동이나 독재 정권에 맞선 민중의 서사를 한국인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런 한국인 정서에도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캐릭터. 화려하고 멋있는 영웅이 아니라 영웅이 활약하는 이면에 있는 보통 사람의 처절한 투쟁. 정말 대단한 작품이고 대단한 캐릭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드라마를 보시고 안도르라는 캐릭터의 매력에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1위는 드라마 카케구르이 베팅의 주인공 자바미 유메코입니다. 배우는 미쿠 마티노. 일본 만화 카케구르이를 미국에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로 제작하여 공개한 작품입니다. 내용과 캐릭터가 원작과 매우 다르고요. 완성도는 거의 망작급입니다. 캐스팅도 대부분 실망스럽습니다. 특히 넷플릭스 특유의 PC 캐스팅 때문에 대부분의 캐릭터들이 비주얼도 별로고 매력이 없어요. 하지만 주인공인 자바미 유메코. 참고로 이 작품에서 카와모토 유메코라는 이름으로도 나오는데 원래 이름은 원작과 동일하게 자바미 유메코가 맞아요. 자기 부모가 누구인지를 감추려고 카와모토라는 가짜 성을 쓰는 설정이에요. 아무튼 이 캐릭터를 미쿠 마티노라는 이름의 일본, 캐나다 혼혈 여배우가 연기했습니다. 단언컨대 상반기 최고의 비주얼. 이 드라마는 그냥 모든 게 망작스러운데 미쿠 마티노가 연기한 주인공 유메코의 매력 하나로 다 이끌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가 너무 비주얼이 좋고 매력 있으니까 그냥 이 캐릭터 자체가 재미야. 이 캐릭터가 나오는 모든 장면을 다 엄청 몰입해서 보게 됩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유메코라는 캐릭터를 일본 실사판에서는 하마베 미나미가 연기했거든요. 하마베 미나미는 유메코를 너무 완벽하게 소화했다고 압도적인 찬사를 들었어요. 비교 대상이 그런 압도적인 찬사를 들었던 하마베 미나미인데 미쿠 마티노가 안 꿀립니다. 얼굴만 놓고 보면 워낙에 미녀로 정평이 나 있는 하마베 미나미를 넘어서기는 힘들지만 전신 비주얼이라면 얘기가 달라요. 역시 서양 혼혈의 그 우월한 피지컬. 사실 키는 좀 작은 편인데 비율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스타일링도 날씬한 몸매가 잘 부각되는 엄청 예쁘고 잘 어울리는 스타일링을 하고 나오니까 그 전신 비주얼의 아우라가 엄청납니다. 마치 잘 나가는 K-팝 걸그룹의 외국인 에이스 멤버가 무대 위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의 아우라. 비주얼도 좋고 성격도 되게 십덕스럽게 귀여운 모습 보여주고 역시 캐릭터는 십덕
cep석스러운 게 최고야. 아무리 훌륭하고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있어도 이런 최고의 씹덕미를 보여주는 캐릭터는 당해낼 수가 없다. 그래서 2025년 상반기 최고의 캐릭터는 미쿠 마치노가 연기한 유메코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2025년 상반기에 가장 매력있는 캐릭터 15명을 소개해 보았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